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밥은 잘 챙겨 먹는데도 몸이 무겁고 자꾸 피곤하고 어느 날은 눈밑이 퀭해 보이고 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때가 있으셨다면 내가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가 걱정이 되기도 하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봐도 이상 없습니다. 피로 때문일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돌아오고요. 이럴 때 우리 몸속 어딘가에 쌓여 있는 찌꺼기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 찌꺼기들이 쌓이는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혈관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혈관 속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채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반찬으로도 국 끓일 때도 볶음 요리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느낌은 크게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 양파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자연의 건강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양파를 자를 때 매운 냄새에 눈물 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성분이 바로 황화합물인데요. 이게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기름때 낀 배수관을 빡빡 문질러주는 청소솔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작은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 벽에 붙기 쉬워지는데요. 이때 양파를 자주 먹어주면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온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과 싸워주는 전사 같은 역할을 해요. 염증이라는 게 꼭 피부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몸속 장기, 혈관, 관절에도 생기고 이게 쌓이면 만성 피로, 당뇨, 고혈압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양파처럼 몸속을 정리해주는 식재료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특히 양파는 몸의 저항력, 즉 면역력도 함께 끌어올려줘요. 감기나 바이러스에 자주 노출되기 쉬운 요즘 같은 때 양파의 따뜻한 매운맛은 몸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동안 양파를 그냥 부재료쯤으로만 생각했었네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양파는 주인공 같은 채소는 아니지만 주방 안에서 늘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건강지킴이에요. 다음 2부에서는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양파의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일부 이야기 어떠셨나요? 양파가 그렇게 대단한 채소였어?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양파의 효능을 더 잘 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양파는 생으로 드세요? 아니면 익혀서만 드세요? 두 가지 방식,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생양파는 매운맛이 강하지만 열에 약한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혈관 청소, 염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고요. 익힌 양파는 단맛이 올라오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또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가 훨씬 부담이 덜하죠.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실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점심에 샐러드로 얇게 썬 생양파를 조금 곁들이고 저녁에는 국이나 볶음 요리 속에 양파를 넣어 익혀서 드시는 식이죠. 단, 생양파를 드실 때는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은 조금 빠지면서 자극은 줄고 먹기 편해집니다. 혹시 양파의 심지라고 불리는 가운데 초록색 싹 부분 그냥 드시나요? 이 부분은 쓴맛이 강하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되도록 빼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속 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보통 양파는 통풍 잘 되는 서늘한 곳에 그냥 두시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엔 이렇게 두면 곰팡이나 썩음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해 보세요. 습기와 냄새를 잡아주고 양파도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남은 양파는 반으로 잘라 랩에 싸서 보관하시되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 되도록 익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양파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생으로는 샐러드에 올리거나 고기 요리 옆에 얇게 썰어 곁들여 드세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기름 흡수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익혀서는 양파를 볶을 때 약불에 오래 익히면 단맛이 더 올라오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어요. 특히 양파 버섯 당근 올리브유 조합은 몸에 좋은 항산화 식재료들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양파차도 추천드려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끓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차가 되는데요. 생강과 함께 끓이면 향도 좋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파는 좋은 줄 아는데 냄새가 싫어서 안 먹게 돼요. 맞아요. 양파 특유의 매운 냄새나 입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양파를 드신 후엔 우유 한 모금이나 사과 한 조각을 드시면 입냄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또는 양파를 구운 다음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향도 부드럽고 입안이 상큼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양파를 매일 먹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 드셨나요? 맞습니다. 양파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매일 챙겨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몸을 속부터 바꿔주는 채소랍니다. 이제 3부에서는 양파가 당 조절이나 면역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몸속 장기들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파를 왜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는데 자꾸 감기에 걸려. 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오래가네. 이럴 땐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단순히 감기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힘이에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양파가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기억나시죠? 이 케르세틴은 몸에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인식하고 싸우는 역할을 해줘요. 즉,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강화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양파에는 비타민 C, 셀레늄, 황화합물도 풍부해서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나 만성염증이 많아지는 중년 이후 양파를 자주 먹는 건 우리 몸의 속 불씨를 꺼주는 좋은 습관이에요.
양파는 당 조절에도 좋아요. 혈당이 오르내리는 속도가 빠르면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한 기분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양파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황화합물 덕분에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특히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으셨거나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라면 양파는 식단 속에서 꼭 챙겨야 할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양파는 장 건강도 챙겨줍니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파 속에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좋은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배변 활동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장이 편해야 피부도 덜 뒤집히고 입냄새나 채취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기분이 가볍습니다. 혹시 요즘 먹는 건 비슷한데도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진 것 같아 느껴지셨다면 장 건강도 같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양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양파는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액을 묽게 해주며 염증과 당을 다스리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까지 올려주는 그야말로 몸속 5가지 방을 동시에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양파 한 조각 올릴 수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반찬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딸아이와 통화할 때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소리 들으실지도 몰라요. 몸이 맑아지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혹시 요즘 들어 병원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로 조금 신경 쓰셔야겠어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검사 결과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연세 생각하면 약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는 말에 선뜻 약을 시작하게 된 적도 있으실 거고요. 중년 이후에는 몸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 양파가 정말 잘 맞는 음식이라는 거, 오늘은 그 이야기 좀 더 깊이 나눠볼게요.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중년 이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혈압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라는 말일 거예요. 혈압이 오르면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거나 음식 조절을 시작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양파 속 황화합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이 지나갈 통로를 넓혀줘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처럼 빠르게 수치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 자체가 혈압을 조절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양파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요?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당장 무슨 기름기 많은 음식을 끊어야 할지 걱정되시죠? 하지만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혈관 속 찌꺼기를 잘 청소해주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파 속 케르세틴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을 말려 차로 끓여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손발이 시리다면 양파가 관절 통증이나 냉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양파는 몸을 살짝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께 특히 좋고요. 또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염작용 성분들이 풍부해서 무릎이나 어깨가 욱신거리는 분들께도 자연스럽게 부담 없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걷기 전엔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드신다면 익힌 양파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자극은 줄이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좋습니다. 혹시 암 예방에도 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암 예방에 좋은 채소 10가지 안에 드는 식재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채소로 언급돼 있죠. 실제로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발생률이 양파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낮다는 연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물론 양파 하나로 모든 걸 막을 순 없지만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양파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 한 끼 조금씩 꾸준히 식탁에 올리다 보면 3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약처럼 먹는 게 아니라 생활처럼 익히는 것. 양파는 그 점에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양파 이야기도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는 양파를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부에서는 양파를 매일의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실천 팁들을 따뜻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양파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처음엔 익힌 양파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생양파를 바로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처음엔 볶음밥에 살짝, 국 끓일 때 한 조각, 샐러드에 얇게 썰어 조금 올리는 식으로 습관처럼 넣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양파 먹는 시간대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매운맛 때문에 위가 놀랄 수 있어서 이때는 피하거나 익힌 양파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양파를 졸인 반찬이나 양파와 감자를 함께 익힌 수프 같은 메뉴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죠. 계절별 양파 활용법. 봄과 여름엔 얇게 썬 생양파 오이 레몬즙으로 만든 상큼한 양파 무침을 추천드려요. 기름진 음식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가을엔 양파볶음이나 양파 스튜처럼 조금 무겁고 따뜻한 요리에 넣는 방식이 좋고요. 겨울엔 양파차가 특히 좋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뒤 따뜻한 물에 우려내면 몸을 덮이고 기침을 줄여주는 차가 돼요. 기호에 따라 생강이나 계피를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양파 건강법.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챙길 때 훨씬 오래가고 즐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식사 준비하면서 오늘은 양파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 어때? 삼겹살 먹을 때 생양파 한쪽 곁들여 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에 넣어보세요. 손주가 놀러 왔을 때는 양파를 잘게 다져서 함박 스테이크나 계란찜 안에 넣어주시면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작은 루틴으로 만들기. 매일 아침 양파 한 개를 썰어서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날 반찬이나 국에
넣을까 말까 고민 안 하게 되거든요. 혹은 장을 볼 때 양파가 떨어졌는지 먼저 체크해 보는 것도 습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음식은 결국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이니까요. 감성 마무리 식탁의 향기, 마음의 여유. 양파는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어느 요리에서든 다른 재료들과 어울리며 맛을 살려주는 참 고마운 재료입니다. 마치 누구보다 조용히 가족을 챙기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 같다고 할까요? 오늘 하루 그 양파 한 조각 덕분에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양파, 이제는 조금 더 귀하게 느껴지셨기를 바라요.